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최어진희 사무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우리 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임금 결정 현황조사에 대해 작성 방법 등을 안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임금 결정 현황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도메인 입력칸에 www.wage.go.kr을 입력하시면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직무 시스템 초기 화면의 맨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임금 결정 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용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으로 임금 결정 현황 조사 로그인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조사 대상 사업체별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는 미리 전해드린 공문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첫 페이지에 기재된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로그인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저는 테스트 아이디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아이디를 써주시면 샘플 유업이라고 사업체 명이 뜹니다. 지금은 테스트 사업장이라 샘플 유업이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시면 조사 대상 사업장 명칭이 뜹니다. 이후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최초 비밀번호 변경 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는 웹페이지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로그인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아이디와 그리고 방금 바꾸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모르시거나 변경하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로그인 화면 하단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시면 관리자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이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좌측에 보시면 임금 결정 현황조사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사업장명이 나오는데요. 사업장명을 누르면 임금 결정 현황조사 입력란이 나옵니다. 처음 팝업에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통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신 후에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작성 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를 읽고 참고해서 조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요 유의사항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직종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째, 하나의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본사에서 전체 사업장의 내용을 일괄하여 입력하시면 되나 각 사업장에서 임금 결정을 달리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락 주시면 각 사업장별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밑에 사업 관할 지청과 근로감독관 연락처가 나옵니다. 혹시 임금 결정 현황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이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사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성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니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 개요 파트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분의 성명, 부서, 직책, 이메일, 전화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상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확인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대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그래도 변경을 원하실 경우 담당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에 기입력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상 피보험자 수입니다.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수는 조사 당해년도에 변경된 임금이 최초 적용되는 날의 근로자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임금을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금 결정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결정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5일까지의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적으면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때 근로자 수가 1000명이라면 이렇게 1000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검색을 누르고 변경된 소재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번거로우시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 대분류와 산업 중분류, 민간 공공 부분은 고용보험 및 알리오 데이터베이스 상에 따라 입력된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 분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유예 체크하신 후 노동조합의 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유예 체크하셨다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2개의 노조 중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급단체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상급단체가 있어서 유예 체크하셨다면 조합원이 제일 많은 노동조합과 두 번째로 많은 노동조합의 상급연합단체명과 조합원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다면 한 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노총 300명, 니은노총 250명, 기업별 노조 50명인 경우 기업노총 300명, 니은노총 250명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금 결정 과정 작성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서 임금 결정은 노사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당해 연도에 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일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임금 협약 체결일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결제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별 연봉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마다 임금 결정일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마지막 근로자의 임금 결정일을 결정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금 협약 유효기간이나 단체 협약 유효기간은 조사 당해년도에 임금이 포함된 협약의 유효기간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는 반드시 당해년도가 일부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령 2021년 임금이 포함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없거나 혹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놔주셔도 됩니다. 결정 방식은 노사 합의로 임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1번 노사 합의에 체크해 두시고 합의까지 걸린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통해 결정이 되었다면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사측 위임으로 사용자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면 3번, 근로자별 개별 연봉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었으면 4번,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5번 기타를 입력해 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유예, 없었다면 무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이 최초에 달랐다면 근로자 측 최초 요구 인상률과 사용자 측 최초 제시 인상률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금 결정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먼저 임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의 구분 방식은 매우 다양하나 이 조사에서 사용되는 임금의 개념은 임금 총액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 총액은 실비 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통상임금은 임금 총액에 포함된 임금 중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만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에서 통상임금 개념 및 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근로자들이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그 가산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사 오류로 인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되고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결정 현황 조사는 임금 결정 시 사전적으로 결정된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과 통상임금 인상률을 조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전적으로 결정된 임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1인당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나 변동적인 임금은 임금 결정 전후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 결정 전 임금에는 실제 초과근로로 발생된 초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임금 결정 후 임금에는 계산이 되지 않아 이것을 제외한다면 임금 결정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결정 현황 조사는 사업장의 평균 연봉액이나 일급여액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 임금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월 평균 임금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월 평균 임금 산정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물음표에 올리면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임금 결정 현황 조사는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반드시 월 평균 임금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맞는 내용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상여금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시는 정기상여금이 없다면 무해, 있다면 유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어서 유해 체크했다면 해당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에 체크하셨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기상여금이 지급 기준의 몇 프로를 연 몇 회 지급하시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연 3회로 나눠서 지급하시는 경우 상여금은 유에 체크하시고 기본급의 600%를 연 3회에 걸쳐서 지불한다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결정 시 주요 영향 요인은 임금 결정 시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영향 요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실적 성과, 동종업계 임금 수준, 인력 확보 유지, 물가 상승률, 공공부문 인상률, 노조의 교섭력, 원청의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기타 9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1, 2, 3순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입력되었다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하고 싶으시다거나 제출하기 전에 작성 내용을 검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하신 내용은 이후 반드시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 시스템을 통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입력하여 저장 제출된 내용은 추후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조사표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이 내부 시스템의 방화벽 등의 이유로 어렵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곤란하신 경우에는 안내 공문에 동봉된 조사표를 수기로 작성하신 후 안내 공문 뒤편에 있는 담당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에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기조사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신 경우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조사표가 잘 수신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 결정 현황조사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